과거 현재 미래 세계 시방 일체 제대선 근본함 전공유대 선대세력 구보연도 신중주와 신주 통신중주 공심 주방신중주야 신주주 신중주가 신중주와 신주 통신중주 공심 주방신중주야 신주주 신중가주라 가루라 왕기나 전환도설전 마락 전환다마전 정전환불과 전대자리 왕불가설의 보연건소대 보사의 법회공전 금강강 금강강글 금강계 금강강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현재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었죠.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그 보도들을 오전부터 이제 긴급 속보로 이렇게 타진이 됐죠.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방송으로 봤는데 전원 구조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근데 SNS가 심상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빠졌고 곧 건져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너무나 안타깝다 빨리 구조되기를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전원 구조가 아니라는 이제 사과 방송이 나왔죠. 그거가 저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취재를 안 하고서 이런 보도를 낼 수가 있나라는 굉장히 화가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뒤인 19일 날 현장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갈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기자로서 취재를 하러 간다라기보다는 가서 그냥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자라고 갔던 거죠.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진도 실내체육관 안에 딱 들어가서 1층에 가족들 수백 명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침이었어요. 뉴스가 막 방영이 되고 있었고요. 태풍의 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진도라는 곳에 그 공기가 어땠냐면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애통함이 뒤섞여서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런 정말 애통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곳의 느낌은 굉장히 큰 무덤 같다.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패닉 상태였죠. 평목항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난 수용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가족들의 절망은 더 심했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구조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절반도 안 남은 실제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장면은 TV 뉴스를 통해서밖에 없었어요. 근데 TV 뉴스에서도 보여줬던 장면들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 불신이 극에 달했죠. 기자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평목항을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분노 어린 목소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거의 모든 매체가 다 찍었는데 나갈 때는 그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볼륨을 꺼버린 거죠. 길게 잡아서 한 3, 40분 정도 가족대책본부에
자리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통령은 배를 타고 바지선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상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규제 완화로 이어졌으며 세월호에 침몰을 낳았던 것입니다. 담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팽목항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이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울려 퍼져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안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은 실종자들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울고 그 눈물이 정말 절망의 눈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은 굉장히 잊혀지지 않고 시신으로 돌아오는 내 동생 혹은 내 자식 그것을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그 부분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저 자신이 되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죄책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금 대통령이 발생 34일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담화문의 주된 내용,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구조 작업을 실패한 해양경찰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국가안전처라는 이제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게 하겠다, 전문적으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 사실은 이 세월호 사건은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2년, 이 7년 동안 발생하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이제 정부 자신이 이제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어떤 정권을 이어나갔는데, 기존에 20년의 그 설령 제한을 갖고 있었는데, 2008년에 25년으로 제한이 완화가 돼요. 2009년에는 30년으로 또 한 번 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는 이런 컨테이너의 현장 안전 점검을 그냥 서류로 대신하게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어떤 침몰의 그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세월호가 그 컨테이너들이랑 차량들을 많이 싣고 있었는데, 배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그 배 복원력을 이제 담당하는 평형수를 일정 빼고 그 무게를 이제 그 화물들로 채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원력이 사라져서 침몰.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추진이 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해운업계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 생존권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 같은 것도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실제로. 강남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찾은 가족분들이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는데 가족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같은 죽음을 방지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마음이 아파하지만 굳이 서명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모르기도 모르거니와 그 다음에 관심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 데에는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서명으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여기 계실 어머님들께 힘이 되어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세월호 사고가 난 지 50일이 넘었고 아직도 12명의 실종자가 대안에 있지만 아직 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 생명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생명과 돈이 결핍되는 이 사회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또래 친구들이 많이 희생당해가지고 좀 충격은 많이 받긴 했는데, 이게 충격만 받고 또 가만히 그냥 슬퍼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먼저 학교도 빠지고 온 거거든요. 학교가 부모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나 다 친구들도 응원해주는 편이어서. 세월호 침몰 때 선장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각자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였는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인 건데,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 행진의 목적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시대의 단면을 되게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진행하는 가만히 있으라가 이전에 가만히 있으라와 조금 다른 점은 결국 종착지가 청와대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고,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이 300명 희생자들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침묵행진을 시작할 텐데요. 아무래도 청와대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공권력에서 많이 막을 것 같은데요.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요. 좀 이렇게 무섭거나 걱정되진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무섭다기보다는 좀 화가 나죠. 우리가 우리 땅을 밟고 걸어 다니는데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고 가진다는 게, 그리고 거기가 무슨 밟을 수 없는 땅도 아니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밟을 수 있고 우리는 못 밟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지. 대통령을 만나셨다. 실제 만나셨어요. 뭐라고 하시신가요? 언제까지 모른 척 하고 있을까? 언제까지 그냥 위대한 척,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척, 혼자 고귀한 척 그러고 있는 게 좀 싫어요. 짜증나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시신들이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메시지에 분노했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호에 침몰한 이후도 우리나라 사회가 지극히 효율성, 그 다음에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무리한 이런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회 분위기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韓国へ30何回行ってるということで、そのうちの
ある部分はね、日本軍慰安婦問題の、日本大使館前での水曜デモだったのね、あそこで参加してるんですね。でその時にね、やっぱり日本大使館でやる水曜デモのねについては大半が中学生とかね、高校生とか大学生なんですよ。で実際この前の亡くなった方の中にね、水道デモに参加したね女の子がいたらしいんです。日本軍慰安婦問題はそうなんですけどね、やはり原因は日本人なんですね。だから日本人が解決するといかんことを、若い韓国のね若い世代の人たちがね頑張ってくれてるっていう、だからそういうのがあってやっぱり亡くなったって聞いた時は本当にねびっくりしたし悲しかったですね。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아내라! 실종자를 찾아내라! 실종자를 찾아내라! 진상을 규명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대통령도 조사하라! 대통령도 조사하라! 대통령도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앞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이제 그런 죄책감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보면 다 어른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죄를 짓고도 양심이 없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어른들이 총체적인 잘못이다. 이번에 이 세월호의 사건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매일 밤 여러분들이 진도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가족들이 눈물이 마르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눈물이 먼저 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겠지만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정권의 문제보다 더 크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똑같다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똑같지 않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행복함을, 진도 바다를, 안산을, 인천을, 학생을, 선생님을, 알바생을, 선원들을, 탈출하지 못했던 그 모든 노동자를 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을 선포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죠. 쉽게 와서도 안 되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주말이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집단적인 방법은 집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이제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집회, 서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사실은. 만민공동의 여러분, 자, 여러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자, 주민이 많이 혼잡합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연행,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나 혹은 의지, 생각이 있는지 그걸 좀 의심하게 되고요. 저는 더 이상
내 가족 개인 어떤 집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문이 드디어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이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정부의 무능으로, 어른들의 무능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남겨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기성세대가 뼈아프게 간직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해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주년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선원의 자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 문제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직 선원들의 어떤 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일단 선장도 비정규직이었고, 승무원들은 대부분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었고, 기관사들 몇이 정규직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정부도 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방치하고, 해운업 회사에서는 안전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저임금의 비정규직들로 그들을 채워놓고 이렇게 노동력을 이제 착취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그 충격적인 게 이제 이런 정부의 해양 사고 이제 대책 매뉴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라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런 보고 체계들이 주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선원들의 파업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를테면 대형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충격을 상쇄할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내라, 이런 식의 굉장히 기만적이고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매뉴얼에 버젓이 이제 들어있었죠. 생생히 기억하는 게 2011년 3월 11일에 TV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바닷물이 밀려오는 장면을 보고도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지 않아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었고, 저는 도쿄 전력을 한국에 청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서불위의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은폐, 아직 그 후쿠시마라든지 그날의 그 악몽이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한국에 지금 여러 원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안전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고, 그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다루는 곳일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KPS면 KPS, 방사능 관리면 방사능 관리, 아니면 여기 그런 정비나 이런 데 보여주던 각자에서 안전과 얼마나 영향 관계가 있는지. 한 가지 아까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인력을 많이 줄였어요. 한 설비를 처음에는 10명이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8명이 하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또 6명이 하더니, 6명도 들락날락 그런 나중에 5명이 하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현장에 시키는 거죠. 효율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시간이 되면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되는데, 그게 줄여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보듯이 뻔하게 흘러갈 수밖에 흐름으로 갈 수 없는, 이 구조를 계속 만들면 또 계속 효율을 해야 되겠다, 또 줄이자 계속 하면 결국은 이제 안 보고 열어보고 닫는 현상이 수도 없이 생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절차를 지켜라, 안전을 지켜라, 이거는
효율하고는 상반된 이 이야기인 거죠. 후쿠시마 이후로 안전 교육을 많이 하죠. 그것도 실질적인 교육을 요구를 해요. 강화돼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안전 교육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많이 바뀌어 있죠. 저희들은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저 UAE로 그 원전이 수출되고 그러면서 근데 더 힘들어요 현장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손한테 제일로 이제 부러운 거는 임금 페이 그죠?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가장 부럽죠. 부러운데 그리고 한손한테 가장 또 부러워하는 게 교육 체계예요. 한손은 원청업체다 보니까 교육을 되게 많이 잘 시켜요. 근데 저희들은 또 교육 예산이 없어 아낌년에 한 번씩 치고 빠지고 회사들 빠지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열악하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한손이나 KBS 쪽에 하청 구조를 띠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같은 일을 KBS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보니까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나 이런 데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 자체는 아예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옛날 같으면 KBS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가갖고 영상도 보면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시스템은 세월호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최고이고 권위 아래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그건 100%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우연한 기회에 어디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있던 어떤 강사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거의 한 80~90%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손을 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안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보다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문화이고 그게 우리 밑에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걸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의문점 되게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규명짓지 않으면 또 일어난다. 이건 확실하죠. 또 일어난다. 오늘 저희는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4.16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서명용지 전달하는 국민서명 전달식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행목항에서 시작된 염원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4.16 특별법 국민 서명이 2달여 만에 3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국민 수립 이래 수많은 국민 서명이 있었지만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많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례가 없습니다. 350만 서명에 동참한 가족들과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다짐했던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완전한 대책, 그 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당에서 얘기하는 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8개밖에 4월 16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모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단식까지 하면서 정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특별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ferry disaster, I felt it was a big tragedy. It was very sad. It made me feel very sad because so many young people lost their lives. And then as the story went on, it became clear that this wasn't just a disaster, this was actually due to mistakes made by the crew, it was to do with mistakes made by the company, and then it later became revealed that this was about deeper corruption, political corruption in Korea. So this was a preventable tragedy. I mean, I feel you can see the response is amazing. Over 3 million signatures. I mean, the government surely has to listen to this and not cover up what has happened. And you would have thought that this tragedy should lead to wider systemic changes in not only shipping,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bodies and industry, and that's a conflict of interest which led to this. So the government has to listen to these people and, you know, listen to their wishes and compensate and find some way to, you know, to help them deal with their grief. 가족들이 바란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세월호는 이미 침몰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거리로 나서고 단식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고 발랄하고 톡톡 튀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그림들, 작품들이 줄을 걸려 있는데 그 아이의 꿈이었잖아요. 그 꿈이 무참히 빼앗겨버린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슬픈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지향점이 과연 올바랐던 건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대한민국 어른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이렇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 실례지만 자녀가 있으신지? 그렇죠. 딸이 3명이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조금만 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자기 꿈을 펼치기에 좋은 세상, 거기에 일조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